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수입산 철강 제품의 관세 부과 결정에 지역 철강 업계가 동요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는데 이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 현실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10일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행정조치 이후 지역 철강업계는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입니다. 행정조치대로 시행되면 현재 국내가 기준 톤당 82만 원 정도인 열형 강판 가격이 112만 5천 원 정도로 상승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열형 강판 가격이 톤당 108만여 원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현재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철강협회 등 관계기관들과 협의에 대응할 계획이며 수소 환원 제철 기술 개발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 계획에도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양시는 포항시, 당진시와 함께 정부와 국회를 향해 단기 긴급 대응 전략의 마련과 장기적인 기술 개발 지원을 강력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건의했습니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광양시를 포함한 포항시, 당진시의 의지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연간 광양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철강 제품 생산량은 2,165만 톤, 국내 전체 생산량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적절한 대응 부족으로 미국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할 경우 지역 철강 산업 관련 기업 360여 개소를 포함한 지역 경제 산업계 전반에 또 한 차례 큰 위기의 파고를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해상에서 침몰한 제22 서경호 실종자 수색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경이 처음으로 수중수색대원을 투입했습니다. 여수해경은 오늘 오전 침몰선 위치에 수중수색을 위한 줄을 설치하고 수색대원 2명이 수심 60m까지 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종자와 그물 등을 발견하지는 못했는데요. 지난 9일 새벽 1시 40분쯤 여수시 하백도 인근 해상에서 139톤급 어선인 제22 서경호가 침몰해 현재까지 5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헐값에 물김이 산지에서 버려지고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지자체와 어민들이 자체 대책을 내놓으면서 떨어졌던 물김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구책만으로는 물김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바다 위 김발을 끌어올리자 물김이 한가득 딸려옵니다. 하지만 바로 버려집니다. 이렇게 이틀 동안 버려진 김만 13,000줄. 고흥군은 어업인단체와 함께 해역 1,300여 헥타르를 대상으로 불법 김 양식 시설물에 대한 행정 대집행을 실시했습니다. 이곳 고흥 발포항에서는 사흘 만에 물김 위판이 열렸습니다. 어민들은 자체적으로 김 생산량을 20% 줄였고 채취선도 격일제로 운영했습니다. 모두 물김 가격이 급격히 떨어진 데 따른 수급 안정 조치입니다. 덕분에 가격은 조금씩 오르는 추세입니다. 최근 120kg 기준 위판 최고가는 21만 원으로 지난해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평균가는 여전히 낮고 언제 다시 떨어질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민들은 물량은 넘쳐나게 됐지만 이를 사가는 공장은 한정적이다 보니 생긴 일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는 축구장 3,800개에 해당하는 물김 양식장의 개발을 허가했습니다. 면허지는 늘려나가고 공장은 안 늘어나고 이거 사람 죽이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면허지도 그냥 더 이상 내주지 말고 차라리 불법도 생산자들이 더 이상 하지 말고. 또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는 격일제도 문제라며 포괄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이 된 게 아니라 어느 일부 지역만 그렇게 해가지고 의미 없어. 고흥군은 김 가공 공장 확대를 위한 지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마른 김 공장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마른 김 공장을 더 건축할 수 있게 국토비 등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김 양식 시설물에서 생산된 김만 제거했을 뿐 시설물은 그대로 남아있는 등 한계는 여전한 상황. 물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전남도의회가 물김 폐기 대란의 주 원인인 김 불법 양식 행위의 가중 처벌 등을 실효성 있는 단속을 촉구했습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성재 의원은 현재의 2번의 경고를 거친 뒤 3차 위반 시 면허를 취소하는 방식으론 단속의 실효성이 부족한 만큼 초범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철 의원을 중심으로 어업인들이 불법업이라는 사슬 아래 전과자로 내몰리는 현실도 간과해선 안 된다며 김 산업 내부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순천 지역 민주당 시도의원에 이어 진보당도 순천시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촉구했습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오늘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혼란스러운 정치-경제 상황으로 시민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을 활용하면 모든 순천 시민에게 20만 원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도당은 또 민생회복지원금은 경제적 효과가 크고 순천시보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도 지원금을 지급했다며 순천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이 모욕성 글로 인한 2차 가해가 가장 힘든 점이라고 꼽았습니다. 경찰은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참사 이후 사무실을 마련하고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견디기도 힘든데 2차 가해성 게시글이 쏟아지면서 고통이 배가 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저희를 비방하는 댓글이나 이런 모욕적인 언어, 돌려가면서 쓰는 단어들, 이 부분이 제일 힘들게 하죠. 실제 지난달 10일 한 일간지 홈페이지에 올라온 기사 댓글입니다. 유족과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내용입니다. 경찰은 유가족 신고로 수사에 나섰고 지난 6일 강원도에서 30대 남성을 모욕 혐의로 붙잡은 뒤 검찰에 넘겼습니다. 수사 중인 모든 사건의 피의자를 특정하여 사법 처리될 수 있도록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수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추가로 신원이 특정된 4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검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해 전남경찰이 접수한 악성글 신고는 모두 24건. 이 가운데 현재까지 6명이 검거됐습니다. 악성글 게시자가 일정 시간이 지나 글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에 나서면서 IP 등 추적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족들은 검거율을 높이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댓글 실명제 도입 등 제도적인 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댓글을 달아놓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그 글을 삭제하고 탈퇴를 해버려요. 추적을 못할 수 있게. 그래서 사건 종결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족들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자체 모니터링과 신고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해양 생태계가 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조류가 지니는 블루카본으로서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이를 통한 해양 바이오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이례적인 폭염에 바다 수온이 30도 넘게 치솟으면서 양식장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탄소 배출이 급증하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위기. 탄소 흡수 속도가 육상보다 최대 50배 빠른 해양 생태계가 블루카본으로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특히 해조류는 이러한 블루카본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꼽히면서 미국 항공우주국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It is a lot less explored, and this is what is exciting about seaweed. It's not only a real potential for a nature-based solution, but also something that has nutritionist value and is an important ecosystem for species all over the world.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연간 80만 톤의 해조류를 생산하는 완도군. 해조류의 가치와 역할을 재조명하고 해조류 특화 해양 바이오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해조류가 바다 생태계의 오염을 막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개가 돼서 온 세계가 주목하게 되고 그동안에 NGO 단체들과 더불어서 세계자연기금과 세계은행 등이 이번 포럼에는 해조류 블루카본 인증 전략과 파급 효과, 국내 해조류 양식의 지정학적 우수성을 활용한 대량 양식 활성화와 해양 바이오 산업 발전 전략이 논의됐습니다. 청정 수도인 완도가 앞으로 탄소 중립 등 이러한 블루카본을 이용함으로써 산업적으로도 기후 온난화를 방지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가 인증한 블루카본은 해초류와 염생식물, 맹그로브 등 3종. 완도군은 국회 정부와 협력해 블루카본으로 해조류를 인증받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양시 서울사무소장 주거비 편법 지원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정인아 시장을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정 시장과 시 기획예산실장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지원이 정상적인 예산 편성과 심의를 거쳤고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양시는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도 없이 박모 서울사무소장에게 지난해 총 2,400만 원을 주거비로 지원했으며 해당 소장이 정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출신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오늘은 한낮 기온이 10도 이상으로 오르며 비교적 포근했는데요. 주말에도 대체로 온화하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2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1도 사이로 평년보다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해안 지역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오후에는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고 전남 남해안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 최고 1m, 먼바다에서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15분 순천시 나간면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2대, 진화차량 11대 등을 긴급 투입해 불길을 잡았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원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남 전체 읍면사무소에서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QR코드 또는 IC 주민등록증 형태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현재는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발급할 수 있으며 오는 3월 28일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사이 광주 전남의 고용률은 떨어지고 실업률은 상승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광주의 고용률은 59.4%로 작년 1월 60.6%보다 1.2% 떨어져 같은 기간 실업률은 3.7%에서 4%로 0.3% 상승했습니다. 전남의 지난달 고용률은 63.4%로 1년 전에 비해 0.4% 하락했고 실업률은 4%에서 5.1%로 올랐습니다. 광양시가 시의회와 수소산업도시 조성을 위한 산업기술 동향 벤치마킹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광양시의회와 함께 오는 16일부터 7일 동안 일정으로 신재생 에너지 분야 선도 국가인 독일을 방문합니다.